이번 시간부터 할 얘기는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최소 2배 이상은 내가 주식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서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100만 원은 더 벌고 싶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라는 말은 최소 1년 정도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아니면 뭐 3개월 정도 보유를 했는데 2배 이상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최소치가 2배가 되는 거죠. 무조건 100% 이상의 수익률. 그러려면 재료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분석을 했더니 10배가 터졌어. 또는 20배가 이제 터졌어. 또는 30배가 날라갔어. 뭐 50배가 날라갔어. 100배가 날라갔어. 그런 종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모아서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한 책이라고 저는 이 책을 소개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도 않는 껴 맞추기를 한 부분이 군데군데 보여가지고 그건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책이고요. 이 책을 교재로 삼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예제가 다 바뀌어져 있고요, 일단. 예제는 거의 다 바뀌어져 있고, 설명 중간중간에 그레이 처리한 부분들이 좀 보일 거예요. 이 그레이 처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쪽에도 그레이 처리를 좀 많이 했죠. 여기도 보면 기술적 분석은 사실 다 날린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 예, 그래서 이쪽은 예제로 쓸만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짝짓기 매매로 노려라. 뭐 이런 개인의 어떤 특정 개인의 특정 매매법. 근데 그 사람만 알아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전 종목으로 딱 확산을 했을 때 3,000개 종목으로 확산을 했을 때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은 다 드러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대시세 종목의 비밀이 어, 대시세를 분출할 저평가 우량주 발굴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저평가 우량주 예, 신급 성장주를 찾아라죠. 신급 성장주를 찾아라. 근데 이 신급 성장주를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저평가 우량주의 성장성이 생긴 위치.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변곡점을 찾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서의 이 변곡점은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공망 차트라는 거죠. 이게 공망 차트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기본이죠.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되는 필수 지표인 거죠. 이건 필수 지표. 필수 지표라고 표현을 할게요. 필수 지표. 그래서 금융 차트와 장기 또는 정기 저항선 돌파를 볼 거기 때문에 네, 얘를 무조건 볼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저런 위치에서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생기더라.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심도를 조금 나가면 이 대세세 종목의 비밀이라는 이 서적은 이제 증권사관학교 소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진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주식 서적을 그나마 제일 깔끔하게 많이 낸 네, 출판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레미디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네, 편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0.001%에 이르는 관문, 이 대시세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해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2부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대시세 종목. 내가 딱 샀는데 10배 올랐어. 내가 뭐 1억 원어치 샀는데 10억이 되는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번은 어떻게 운으로 가능한데 두 번부터는 실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운빨인 거죠. 운빨. 그러나 2회 이상부터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 책 저 책 나올 때마다 그 책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백그라운드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서적이 나왔어. 나온 뭐 코로나 이후로 주식 서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어떤 책을 읽으려고 해. 그러면은 치면 주식을 딱 치면 서적 쪽으로 도서 쪽으로 이렇게 가면 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뭐 이 앙드레 코스톨라라는 사람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활동했던 굉장히 이제 워렌 버핏처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처음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읽어보면 무슨 개소리야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한 번 더 읽고 이 책을 한 번 더 읽는 것보다는 이 책을 읽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서적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이 책을 사서 또는 빌려서 읽어보라는 거죠.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근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투자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 한 달 이상의 홀딩. 내가 지금 사서 이따 팔거나 이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서적이 이제 나왔는데 피터 린치가 이제 저자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 주식 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이 안에서 이미 나는 오늘 사서 최소 3개월 정도는 들고 갈 것 같아. 근데 이 서적은 실전 매수 매도 기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얘기는 매매법인가 보다. 그러면 매수 매도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 종목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유형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얘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거의 대다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책을 딱 봤을 때, 이 책은 이 초수익 성장주 투자. 그러면, 내가 우량주하고 성장주하고 테마주하고 뭐 작전주하고 막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종류로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도 이 성장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어떤 서적마다 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 이 윌리엄 오린이라는 사람도 성장주 투자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적은 우량주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서적이 아니라 우량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거를 그 매매법을 갖고 올 때 이 책을 보고 스윙 트레이딩을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이 책을 보고 스윙 트레이딩을 하겠다?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서적이 아니거든요. 목표 자체가, 이 책의 목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서적은 말 그대로 어떤 재료를 갖고 있어야 날아가더라. 이런 종목들은 그룹핑을 해봤더니 M&A야. 이런 종목들은 그룹핑을 해봤더니 제3자 배정 유중이야. 근데 유중의 폭이 시총 대비 50%, 시총 대비 최소 20% 이상의 금액을 제3자가 투자를 했어.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 대시세 종목 이 자체가 재료 분석이 이제 재료가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초고속 성장주다. 그래서 컴투스나 내추럴 엔터텍이 이제 나온 거고 성장주다. 그래서 광동제약이나 SPC 삼립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러면 위에 얘기하는 초고속 성장주와 성장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실적인 거죠. 실적의 퍼센티지. 그래서 15% 이상이면 이제 성장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30% 이상이면 고속 성장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서의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은 10% 상승을 했는데 내가 영업이익이 50% 상승을 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조물딱조물딱 해봤더니 아, 이 정도면 초고속 성장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성장주라고 치기에는 이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성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 위에는 실적인 거고 얘는 시장성인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중국 테마가 꼈어. 또는 이 뉴프라이드처럼 대마초 이런 마약 관련된 이게 이제 이 마약을 그냥 펴도 된다. 대마초를 펴도 된다. 이런 승인이 아니라 이 대마초를 의약에 써도 된다. 의약품으로 썼을 때 이거는 합법화하겠다. 뭐 이런 법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날라갔던 적이 있는 현재는 이 에머리지라는 그런 회사고 사실 이 대시세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 양날의 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음, 가장 최근에 뭐 네이버나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올랐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봤을 때 10만 원이 40만 원, 한 4배 정도밖에 안 올랐네요. 그러면 음, 가장 최근에 시젠도 있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7천 원이 지금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7천 원이 7만 원, 14만 원 거기에 그러니까 20 한 세네 배? 예, 시즌이 20 세네 배 정도 올랐네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재무추이를 보면 실적이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여기에서 여기 갈 때 보시면 이 오른쪽에 예,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주 매출을 찍다가 신급 매출을 찍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초고속 성장주 신급 이거는 뭐 초신급 뭐 거의 하나님 실적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이런 실적을 찍었을 때 지금 스물 한 세네 배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매출 증가세가 한 20% 오르다가 800% 이렇게 올라버렸을 때
초고속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더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예, 신급 성장. 여기에다가 시제는 제가, 신급 성장주라는 표현을 쓰고, 실적은 100% 이상인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업데이트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테마, 프라이드도 이렇게 치워놓고요. 그다음에 이 양날의 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제니니 네이버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적을 이렇게 찍고 나서 사실 이 6천억도 굉장히 큰 실적이잖아요. 이전 대비.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이 1900, 뭐 거의 2000에 가까운 이런 실적, 특히 매출액 이 8500, 이 800 대비 10배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치면. 그죠? 바로 전후로 해도 거의 한 8배 이상의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이 수익으로 치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한 9배 정도의 수익이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만 원까지 이제 그러면은 8분의 1 토막이 이제 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지금 8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근데 실제 실적은 이때 대비 지금 실적은 거의 뭐 그치. 엄청 맞아요. 음, 그죠? 10배 이상 차이.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답시고 예? 내가 여기서 안 팔았어. 안 팔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어. 아, 이거 실적을 봐서는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안 팔고 있으면 다시 원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시젠만 그런 게 아니라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카카오도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 지금 17,000원에서 17만 3천원까지 거의 10배가 갔죠. 얘도 10배가 갔고, 실적으로 치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27%에 133%. 그러면 얘가 거의, 초고속 성장주에 준하는, 그렇지만 얘는 신급이니까 광속인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그죠? 근데 거의 신급에 가까운 광속. 초고속 성장주의 신급인데, 얘도 광속인 거죠. 그죠? 19년, 20년 이런 식으로 찍어놨던 거죠. 그러면 차트를 19년, 20년을 보면 19년이 여기고 20년이 여긴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잘 갔던 거죠. 그렇지만 내가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었다면 10배 간 거 경험했어. 좋아. 그런데 지금 5만 원 하잖아요.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근데 차트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신저점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더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 시즌하고 컴투스 사이에 좀 전에 얘기한 카카오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광속 성장주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실적이 50%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겠다 분류를 해서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신급 성장주로 인정만 받으면 얘는 최소 10배가 될 거죠. 최소 10배 이상 오를 확률이 높다. 그리고 20배, 30배도 간다는 거죠. 시제는 한 23배 갔나요? 20배 맞죠. 얘는 한 23배? 약 23배 정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 얘가 10배였나요? 음. 약 10배.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 들어가면 평생 회복 못할 손실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완전히 그죠? 같이 네. 하는 거지. 땅을 감당 못하는 거죠. 한동을 지고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앞에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단기 투자 쪽에서였나? 우량주 설명을 하면서, 우량주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량주 설명을 하면서 내가 우량주가 항상 always 우량주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잖아요. 네. 우량주가 성장성이 처음에는 생겼다가 성장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초고속 성장성이 생겼다가 바로 초고속 성장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음. 이런 변곡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투자 대상인 거죠, 사실. 그렇지만 반대로 음. 초고속 성장주였던 게 우량주로 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초고속 성장주가 우량주 실적을 찍어버리면 일단 제가 어떤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부터 17만 원이면 우량주 실적을 찍는 순간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해. 그러면 반토막 무조건 난다고 하잖아요. 17만 3천 원이면 8만 한 8천 원? 8만 6천 원? 8만 6천 원 라인이면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일단 1차적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종목처럼 10배가 뛰었어. 10배가 뛰었으면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소로 떨어지는 게 반토막. 이게 성장주 투자에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이 에코프로가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에코프로 BM 얘네들이 지금 10만 원이 이제 100만 원 됐어요,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잘 갔다고 쳐요. 지금 뭐 처음에 뭐 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이었다가 이제 100만 원 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얘네 실적이 지금은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신급 잘 찍었잖아요. 음. 그러면 20배도 갈 수 있다. 음. 근데 이미 100배 오른 거죠, 문제가. 음. 그잖아요. 음. 이미 100배에 올랐어요. 이쪽에서도 한번 이제 신급을 찍었네요. 그럼 이쪽에서 10배 오른 거, 오케이. 그리고 지금 또 10배 이제 오른 거, 음.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근데 이 실적이 유지만 되는 순간, 음. 이 2023년이 5, 6, 3, 9, 7 이거 찍어버리면 똑같이 음. 영업이익도 뭐 6천억, 음. 당기순이익도 뭐 2천억 또는 3천억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게 세츄레이션이 확 돼버리거든요. 음. 세츄레이션이 되는 순간 얘는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보다 더 날 거다. 그게 이제 역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음. 그게 양날의 칼이라는 표현인 거고, 음. 이런 대시세 종목을 섣불리 건들면 안 된다. 이게 초고수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음. 내가 어떤 위치에서 건드냐. 여기서만 건드려도 수익이에요, 사실. 음. 근데 네이버나 이런 애들처럼, 카카오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꺾였는데, 이미 꺾였는데, 이런 위치에서 이제 섣불리 건드려 버리면 마음고생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될지 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 네이버, 카카오 좋잖아. 누구나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음. 그렇다고 이제 이런 종목에 섣불리 투자를 해버리면 내가 이 위치가 될지 이 위치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음. 네. 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음. 그런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음.
저평가 우량주 실적이 있는 기업이 당연히 대상인 거고요. 이 테마주, 작전주, 성장주, 이 급등주와 성격상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구분을 명확히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죠? 음, 뉴프라이드가 이제 23배, 난 이제 올랐다가, 상장 폐지 이 심사 중이었는데, 어, 이게 지금 이제 한 페이지 정도 더 갈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이제 2020년 7월 1일 기준이거든요. 이 예제가 2020, 20년 7월 예. 1일 기준이잖아요. 제가 이 날짜 기준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이 날짜가 기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금은 뉴프라이드라고 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아까 이름이 에버리지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메모리지. 에머리지. 그러면 메모리. 에머리지. 얘를 쳐야죠. 그래서 아까 2020년 여기죠.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차트 형태는 봉차트로 그냥 보여드리고, 봉차트로. 그리고 아까 아까 차트가 밑에 MACD 레이트가 그냥 있었네요. 밑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머리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2,400원. 20배가 더. 맨 뒤로. 뉴프라이드는 메모리지. 에머리지 화면 변경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가 여기 가려져 있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거의 6개월.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은 살아난 거죠. 살아났는데 2년 심사, 그러니까 상장 해지 심사 이게 2년 6개월.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을 내가 몰빵을 해서 들고 있어. 내가 뭐한 1억 넘게 이제 주식을 처음 해가지고 이제 잘 모르니까 이 저거에 혹한 거죠. 이 대마초에 혹한 거죠. 대마초에. 이 아이템 자체가 대마초니까. 그래서 대마초가 뭐 지금 어디야? 뭐 타일랜드, 태국도 지금 대마초 이제 합법화 시켰잖아요. 이렇게 합법화 시키는 주가 또 이제 캘리포니아 주였나? 어디가 또 이제 합법화를 시켰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맞박이로 내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서는 막 이 거래량도 터지고 하니까 6개월 중장기 정선 돌파고 그래가지고 이제 질렀어. 왜? 과거에 몇 배 갔었어요?
23배. 음, 요번에도 같이 하니까. 음, 그랬는데 2년 6개월짜리 그냥 정지를 먹은 거죠. 음. 기념정지가 아니라 이제 거래 정지. 좀 심각하죠, 이런 게. 조심해야죠. 보통 이제 한 번 이렇게 날라갔던 대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이 또 분출을 한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도박성으로 이제 주식한다라는 음, 표현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도 재무 추이를 보면 사실 그 당시에, 그 날아갈 당시에도 음, 재무가 그렇게 뭐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음, 음. 음, 남일같지 않지. 조심해야죠, 진짜. 저는 조심해야지.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탄력성, 지속성. 그 음, 다음에 성장성을 갖춘 그런 우량주. 그게 이제 선도 세력이 매집하고 주포가 되어서 이제 주가 관리를 하는. 그래서 선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선도 세력은 1차 세력, 2차 세력, 3차 세력, 이렇게 이어져 올 수가 있어요. 음, 처음에는 이제 개인이 그 종목을 관리를 하다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계 기관들이 이제 음, 2차, 3차 막 이렇게 선도 세력으로 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면 음, 그러면 수급이 받쳐주는 거죠. 음, 그래서 주가가 더 날아가게 되는 음,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시세가 시작을 딱 하면 음, 시세가 시작을 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음, 그리고 저도 사지 말라고 해요. 사실 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다음에 평소에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시세 분출과 동시에 최고의 인기주로 이제 보통 구상을 하죠. 요즘에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무슨 토건이죠? 남과 아니요. 그 저기 저거 어, 거기에서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나왔으려나 오늘도? 이거 눌러봐. 아니 거기 눌러보면 나와. 어디 팩토리가 나와. 어디? 여기 히스토리가 이미 지나갔어요. 너무 많이 오늘 검색해서 그래? 네, 너무 많이 검색해서 없죠. 삼부토건인가? 삼부토건? 삼부토건인가? 얘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부토건 1,000원에서 지금 5,000원 5배가 날아간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 평소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계속 관심을 못 받았던 거죠. 지금 보시면 주가도 보시면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과거에 한번 300원, 한 400원짜리가 12배가 날아간 흔적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인 거죠, 이쪽이. 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과거에 한번 이렇게 날아갔던 종목이 또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벅스하고 라이센스를 체결을 한 거 기준으로 1999년에 1호점이 이제 오픈이 됐어요. 1년 뒤에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5년 지나서 100호점, 100배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음, 그리고 나서 또 한 5년 정도 지나서 여기가 5년 지나서죠. 네. 또 3배. 음,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현재 이제 2015년 요때 제가 이제 네이버지도 검색해가지고 이제 등록돼 있는 이 애들을 본 거예요. 등록이 안 된 애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827개였고 이때는 이제 이 사람 가리킬 때, 또 저 사람 가리킬 때, 또 다른 사람 가리킬 때,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검색을 해본 거고 지금 검색한 지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더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그런지 잠깐 보면 네이버 지도에서 그냥 우리나라를 이렇게 펴놓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보고 여기에다가 그냥 스타벅스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 나오겠죠.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카운팅이 어디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썼나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의 페이지에 몇 개나 뭐 20개 나오네. 훨씬 더 많이 나오네. 어, 뭐한 100개라고 쳐도 이제 500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1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가겠죠. 뭐 어떻게 셌던 것 같아요. 전에는 한 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 몇 개 뭐 이렇게 딱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신세계 차트가 1999년 여기 보시면 이대 앞에 1호점을 오픈할 당시에 요 포인트였던 거죠. 이 정도. 그랬는데 이제 2009년 309점. 2009년이면 여기인 거죠. 여기. 이건 금융위기가 이제 도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포인트가 이제 성장성을 보면 이 재무추이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4에서 5에서 6에서 7에서 8에서 9에서 10에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음, 4년간 37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10년간 15배 이렇게 그 다음에 4년간 37배. 근데 얘네들도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음, 신세계도 그렇고 신세계도 내가 뭐 초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안 팔았어요. 안 팔면 지금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그죠?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홀딩한 거는 말짱 도루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음,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 건지, 그리고 이 회사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건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매매는 내가 좀 비중을 가지고 매매를 중간중간 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배당 주니까, 배당 줄 때는 조금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배당, 배당료 끝나면,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제 좀 관건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주장창 들고 있는 거는 비추.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손자한테 물려주고, 이게 다 개소리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SPC 삼립도 이렇게 보시면 SPC 삼립도 그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삼성전자 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오른 종목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사서 계속 들고 있으면 얘 2천 원짜리인데 지금 뭐 7만 원 된
이런 종목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한 종목밖에 없다. 음, 다른 종목은 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음, 지금 뭐 신세계도 그렇고 이 얘네들도 보면 재무추이를 보시면 이 역대인데 급전한 적이 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음, 그전에 유보율은 계속 쌓이고 있고 돈은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차트를 보면 가격이 뭐 음, 그닥 음,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음, 41만 원까지 갔던 게 6만 7천 원이면 음. 반토막에 반토막에 반토막.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한 이 정도 해서 20만 원 돈 샀어. 근데 얘기한 것처럼 41만 원 좀 쳤어. 그게 원복되면 이제 내려갔어. 아, 근데 씨, 다시 오르겠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있으면 40만 원 지금 막 7천 원 그쵸. 됐어. 경험하는 이 거죠. 사람은 경험을 했는데 그냥 뭐 하냐? 할 게 없네. 배당 받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이자, 은행 이자, 그 물을 탈 정도는 안 수도 될 거고. 없고 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지. 지금은 이제 손대기가 좀 애매하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주식을 그만하죠. 음, 얘는 그냥 놔두고. 음,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광동제약도 이제 이렇게 이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그 앞에 나온 예제 중에 지금 없는 예제가 이제 이 신세계 앞에 제가 아까 어, 이 시즌하고 카카오를 넣었잖아요. 음,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겠지. 음, 여기에 네이버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네이버도 한번 분석은 해보죠. 네, 5배를 꼈는데 실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연간 실적이잖아요. 네,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면 그닥 이렇게 이 베리에이션이 없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이거는 쌤쌤이고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때 이제 140% 살짝 찍긴 했지만 2020년도에 그때 이후로 이때만 살짝 성장주 비스무리하게 찍고 나머지는 매출이 증가를 했지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한 폭은 크지가 않네요. 음, 그러면 이런 종목은 사실 성장주라고 하기에도 조금 약간은 애매한 음, 그런 실적이라서 그죠? 얘가 또 마이너스니까 음, 그런 좀 애매한 실적이네요. 음, 이쪽은. 이쪽이 이제 좀 괜찮은 실적을 찍은 데가 여기네요. 2016년, 17년. 근데 지금 차트는 그쪽 2016년, 17년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음, 2016년, 17년 차트는 이쪽이니까. 음,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쪽 성장주 쪽에 근데 이제 실적 대비 음, 주가는 좀 너무 높게 간 것 같다. 음, 그렇게 컴투스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보시면 2010년 12월, 2011년 12월이에요. 음, 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342에서 769, 두 배로 뛰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800에서 2300이면 거의 한 2.5배 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즌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 어, 네이버 추가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카카오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적하고 같이 이 SBC 삼립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신세계는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얘가 지금 실적이 빠져 있잖아요. SBC 삼립이 얘도 실적을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얘도 감동작도 실적이 추가돼야 될 것 같고, 폰토스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 위에 있는 애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은. 그래서 실적을 다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쪽에 연간 재무치를 삽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연간 재무치를. 얘도, 문제는 얘네요. 중국 원형, 중국 관련된 애들은 사드 이후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망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당하는 바람에 상장 폐지라서 실적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루프레드는 위에 있으니까 삭제하면 될 것 같고 이 페이지는 삭제할게요. 없어 보니까.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